혹시 어제 스마트폰으로 문자를 확인할 때 글자가 조금 흐릿하다고 느끼셨나요? 아니면 TV 화면에 자막이 구불구불하게 보였던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봐야 합니다. 단 10초도 놓치면 안 돼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시력이 조용히 사라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황반 변성은 중심 시야의 90%를 앗아갈 때까지도 뚜렷한 증상이 없어요. 바로 그래서 시력 도둑이라고 불리는 거죠. 실제로 저도 3년 전 정기검진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망막에 드루젠이라는 노폐물이 쌓이기 시작한 거예요. 황반 변성의 초기 신호였죠. 그때까지 저는 아무런 이상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환자분들께 늘 눈 건강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제가 말이에요. 오늘 제가 공개하는 황반 변성 조기 발견법만 알아도 여러분의 시력을 평생 지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도연 박사입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노년기 건강과 질환을 연구해 왔습니다. 몸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에 특정 분야만이 아니라 시니어 건강 전체를 통합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삶을 지켜줄 중요한 주제, 황반 변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 무시하면 안 되는 황반 변성의 위험 신호와 시력을 평생 보호하는 생존 비법을 완전 공개합니다. 이 영상 하나가 여러분의 실명을 막을 수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로 소중한 가족의 시력을 지켜주세요. 자, 그럼 이제 핵심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황반 변성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무서운 걸까요? 황반이라는 곳은 우리 눈의 망막 중심에 있는 아주 작은 부위예요. 동전 크기의 망막에서 쌀알 만큼 작은 곳이지만 바로 이곳이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의 중심을 담당합니다. 글을 읽고 얼굴을 알아보고 운전을 하고 이 모든 게 황반이 제대로 작동할 때 가능한 거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황반에 노폐물이 쌓이기 시작해요. 마치 오래된 창문에 때가 끼는 것처럼 말이에요. 처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하죠. 더 무서운 건 습성 황반 변성입니다. 황반 아래쪽에서 비정상적인 혈관이 자라나기 시작해요. 이 혈관들이 터지면서 출혈과 부종을 일으키죠. 그러면 중심 시야가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어요. 정말 무섭죠? 통계를 보시면 더 놀라실 거예요. 65세 이상 분들 중에서 황반 변성이 있는 분이 무려 18%나 돼요. 그런데 이 중 80%가 자신의 상태를 모르고 지내고 계시죠. 왜냐하면 초기에는 정말 증상이 없거든요. 실제로 미국 안과학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황반 변성으로 인한 실명 환자의 75%가 몰랐다고 답했어요. 증상을 느꼈을 때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어떻게 알아챌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5가지 신호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즉시 안과를 찾으셔야 합니다. 5번째 신호는 야간 시력 저하입니다. 밤에 잘 안 보이는 건 나이 들어서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함정이에요. 서울에 사시는 72세 박정수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평소 운전을 즐기시던 분인데 6개월 전부터 밤에 운전하기가 힘들어지셨어요. 나이가 나이인데 당연하지. 하고 넘겼죠. 하지만 점점 심해져서 결국 야간 운전을 포기하게 되셨습니다.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건성 황반 변성 중기 단계였어요. 황반에 쌓인 노폐물이 빛을 제대로 감지하지 못하게 한 거였죠. 다행히 조기 발견해서 진행을 늦출 수 있었지만 만약 계속 방치했다면 주간 시력까지 영향을 받았을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야간 시력 저하와 황반 변성으로 인한 야간 시력 저하는 달라요. 정상적인 경우는 어두운 곳에 적응하면 점차 보이기 시작하죠. 하지만 황반 변성의 경우는 아무리 기다려도 선명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간판의 글자나 신호등이 흐릿하게 보인다면 주의하세요. 4번째 신호는 색깔 구분의 어려움입니다. 이건 정말 놓치기 쉬운 증상이에요.
요즘 색깔이 예전보다 덜 선명하게 보이네? 하고 단순히 넘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이는 황반의 색소 세포가 손상되고 있다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특히 빨간색과 초록색을 구분하기 어려워지거나 전체적으로 색깔이 바랜 것처럼 보인다면 의심해 봐야 해요. 황반에는 루테인과 지아잔틴이라는 노란색 색소가 있는데 이게 손상되면 색 인식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세 번째 신호는 직선이 구불거려 보이는 현상입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심각합니다. 의학적으로는 변시증이라고 하는데 이는 황반에 부종이나 상처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창틀이나 전봇대, 타일의 선이 물결처럼 휘어져 보인다면 절대 방치하시면 안 돼요. 이는 습성 황반 변성의 강력한 신호일 수 있거든요. 습성 황반 변성은 진행 속도가 무척 빠릅니다. 몇 주만 해도 시력을 크게 잃을 수 있어요. 잠깐 여기서 정말 중요한 자가진단법을 알려드릴게요. 암슬러 격자 검사라는 건데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어요. 종이에 바둑판 모양의 격자를 그려놓고 한쪽 눈을 가리고 격자의 중심점을 봐보세요. 만약 직선들이 구불거리거나 일부가 비어 보이거나 중심이 흐릿하다면 즉시 안과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신호는 중심 시야의 어두운 점입니다. 이건 정말 무서운 증상이에요. 보고 있는 것의 정중앙에 검은 점이나 흐린 부분이 생기는 거죠. 처음에는 아주 작게 시작해서 점점 커집니다. 광주에 사는 69세 이순자님은 2개월 전부터 스마트폰으로 카카오톡을 볼 때 글자 가운데가 검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폰 화면이 더러워졌나? 하고 계속 닦으셨지만 소용없었죠. 점점 그 영역이 커져서 결국 문자 읽기가 어려워지셨어요. 병원에서 진단받은 결과는 습성 황반 변성이었습니다. 다행히 주사 치료로 진행을 막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순자님은 진작 왔으면 좋았을 텐데. 라며 후회하셨죠. 중심 시야 결손의 무서운 점은 일상생활을 완전히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책도 못 읽고 얼굴도 못 알아보고 요리도 위험해져요. 하지만 다행히 주변 시야는 남아 있어서 완전히 보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드디어 첫 번째,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늦은 신호입니다. 바로 급격한 시력 저하예요. 갑자기 잘 안 보이네? 하는 순간이 온다면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시력이 나빠지는 게 당연하지라고 생각하시는데 급격한 변화는 절대 정상이 아니에요. 특히 며칠이나 몇 주 사이에 눈에 띄게 시력이 나빠진다면 응급 상황으로 봐야 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팁을 드릴게요. 매일 한쪽 눈씩 가리고 시력을 체크해 보세요. 양쪽 눈을 함께 쓰면 한쪽이 나빠져도 잘 모를 수 있거든요. 한쪽 눈으로 책을 읽어보고 시계를 보고 멀리 있는 간판을 읽어보세요. 평소와 다르다면 주의 깊게 관찰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예방하고 관리해야 할까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바로 할 수 있는 것들부터 시작해 보세요. 첫 번째, 매일 아침 햇빛 쬐기. 햇빛이 눈에 나쁘지 않나요? 적당한 햇빛은 오히려 눈 건강에 도움이 돼요. 아침 8시에서 10시 사이 15분 정도 산책하면서 자연빛을 받으세요. 하지만 직접 태양을 보지는 마시고요. 두 번째, 항산화 음식 섭취하기. 루테인과 지아잔틴이 풍부한 음식들을 챙겨 드세요. 시금치, 브로콜리, 당근, 옥수수, 달걀 노른자 등이 좋습니다. 특히 시금치는 황반 색소 밀도를 높여주는 대표적인 음식이에요. 저도 3년 전 드루젠이 발견된 후부터 매일 시금치 샐러드를 먹고 있어요. 지금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오메가3 지방산 섭취. 연어, 고등어, 견과류에 들어있는 오메가3는 망막의 염증을 줄여줍니다. 일주일에 2~3번은 등푸른 생선을 드시는 게 좋아요. 네 번째, 금연하기. 흡연은 황반 변성 위험을 3배나 높입니다. 담배의 독성 물질이 망막 혈관을 손상시키거든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금연하세요. 다섯 번째,
자외선 차단하기. 강한 자외선은 황반을 직접 손상시킬 수 있어요. 외출할 때는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는 선글라스를 착용하세요. 특히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더욱 주의하시고요. 6번째, 혈압과 혈당 관리. 고혈압과 당뇨병은 망막 혈관을 손상시켜서 황반 변성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관리하시고 필요하다면 약물 치료도 받으세요. 7번째, 정기적인 안과 검진. 50세 이후에는 1년에 한 번, 65세 이후에는 6개월에 한 번은 받으시는 게 좋아요. 특히 가족력이 있으시다면 더 자주 받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듣다가 나는 아직 괜찮네. 하고 안심하신 분 계신가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황반 변성의 40%는 유전적 요인이 관련되어 있어요.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 중에 황반 변성이 있으시다면 위험도가 5배 이상 높아집니다. 또한 여성이 남성보다 1.5배 더 위험해요. 폐경 후 호르몬 변화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고도근시가 있으신 분들도 주의하셔야 해요. 망막이 얇아져서 황반 변성 위험이 높아지거든요. 이제 간단한 체크법을 알려드릴게요. 함께 확인해 봐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양쪽 눈을 번갈아 가며 창밖을 보세요. 건물의 직선들이 구불거리지 않는지, 색깔이 평소와 같은지 확인하세요. 스마트폰이나 책을 읽을 때도 글자가 잘 보이는지, 중간에 빈 공간이 없는지 체크하세요. 그리고 가족들의 얼굴을 볼 때 중앙 부분이 흐릿하거나 가려지는 느낌이 없는지도 잘 살펴보시고요. TV를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화면 중앙에 자막이나 사람들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이는지 확인하세요. 이런 간단한 체크만으로도 조기 발견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작은 변화도 무시하지 마세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기 쉽지만 여러분의 시력은 한 번 잃으면 되돌리기 어려워요. 의심되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의를 찾으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는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력을 평생 지킬 수 있는 열쇠예요. 황반 변성은 무서운 질병이지만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면 충분히 진행을 늦출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엔 설마 나한테 그런 일이 생길까 했지만 건강은 당연한 게 아니라 지켜나가야 하는 거더라고요. 매일 작은 관심과 실천이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거울을 보며 내 눈을 위해 오늘은 뭔가 하나는 하자 다짐해 보세요. 시금치 한 접시 더 먹기, 선글라스 챙기기, 금연하기, 정기검진 예약하기.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시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 걱정하지 마시고 가족들과 이 정보를 나누고 함께 눈 건강을 챙겨보세요. 당신이 건강해야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계속 볼 수 있으니까요. 평생 밝고 선명한 세상을 보시길 바라며 여러분의 소중한 시력이 영원히 빛나기를 기원합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밝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